자, 오늘 궁금한 종목 Y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먼저 우리 엔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엔터의 반격이 시작된 걸까요? 돌아왔다. 어떻게 보세요? 돌아온 건가요? 돌아왔으면 좀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한참 애둘러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어딜까? 그렇죠. 일단 이제 복귀 시즌들이 사실은 예상보다 좀 많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실제 이제 신인 아이돌 그룹들 같은 경우에도 데뷔가 예상보다는 많이 늦었었고요. 네.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돌아오게 된 것도 과거의 그 엔터주들의 복귀 경향과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YG의 이제 블랙핑크의 제니가 또 좋은 이제 이슈를 하나 만들어내면서 마찬가지로 엔터주들이랑 기대감이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2020년, 21년도에도 블랙핑크의 그 한창 흥행을 토대로 해서 많은 엔터주들이 동반강세를 보이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때 당시에도 블랙핑크가 입었었던 그 의상이 또 한복을 입고 춤을 췄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남는데, 이처럼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K 열풍이 단순히 어떤 한국 아이돌 그룹이 노래 잘 부르고 이쁘고 뭐 춤 잘 추더라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류 소비를 할 수 있는 문화를 전파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엔터주들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렸을 때는 사실 지금 엔터주라는 명목 하에서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부분의 엔터는 그러니까 4대 기획사죠. 그러니까 뭐 YG, SM 그리고 뭐 JYP 그리고 이제 하이브까지 이렇게 큰 대형 기획사들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 외에도 이 엔터사 외에도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좀 흥행을 봤을 때 뭐 웹툰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자연스럽게 반영이 된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 엔터주들이 또 흥행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아이돌들이 사용하는 어떤 화장품이 어떤 걸 쓰더라 이런 것들도 입소문을 사기 시작하면서 예. 실제 화장품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지금 사실 뭐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많이 노리고 있고 뭐 아마존 데이까지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일단 엔터주가 먼저 선두주자로서의 달려준다라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따르는 견인 효과들 그리고 낙수 효과들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소비재들까지도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터 그럼 추세 돌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뭐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변곡점을 한 번 정도 느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상한가 갔던 YG 플러스 로제 아파트 들어보셨죠? 네, 굉장히 좀 노래가 재밌었는데 사실 이 아파트라는 단어도 네. 영어가 아니라 콩글리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는 아파트먼트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아파트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일반화됐죠. 근데 실제 이 아파트의 실제 주거 형태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산다라면 되게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네. 미국에서 아파트에 산다라고 하면 되게 좀 소소하게 산다.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작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원룸 정도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느끼는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을 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가사 안에서도 이 아파트 안에서 이제 뭐 파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라는 거는 소소한 일상을 또 즐길 줄 안다는 그런 매력으로 느끼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의 청년들도 사실은 굉장히 좀 취업도 어렵고 소득도 네.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안 빈닥도 않은 느낌이다라면서 좀 굉장히 흥행이 많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부분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이 YG 플러스가 갖고 있는 어떤 매력들이라고 하기보다도 일단 이 블랙핑크의 제니가 불렀던 이 곡 자체도 브루노 마스랑 마찬가지로 합업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들을 만들었다는 것은 로제예요. 그렇죠. 네. 여기죠. 네,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처럼 이제 계속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봤을 때는 이제 YG 플러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을 좀 만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좀 소외됐던 그룹들이 다시 한번 이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날 이제 상한가에 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종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한 번 정도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조금 주가가 좀 조정이 됐을 때도 이 YG 플러스 그리고 이제 뭐 YG 엔터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우리가 좀 매집 관점을 보신다라고 그래요? 하면은 뭐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눌린다면 들어가 보자라는 관점에서 YG 플러스, YG 엔터 말씀 주셨고, 대표님 그럼 컨텐츠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넷플릭스가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는 가입자 수를 내놓으면서 주가 급등 보였었고요. 근데 컨텐츠주가 사실 그 오름폭을 유지하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올랐다가 좀 어느 정도 반납하는 흐름. 콘텐츠는 어떤 시각이실까요? 일단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효과를 여러 가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기업에서 만들었던 좋은 이슈들 때문에 이견만이 주가의 상승 혹은 이제 뭐 구독자 수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진 시장입니다. 네. 과거 2020년도만 하더라도 사실 넷플릭스의 성장세가 어마어마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다인 계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 요금도 결제하고 하다 보니까
이탈도 많았어요. 근데 다시 이 부분들이 이제 구독자가 상승했던 원인은 뭐냐면 유튜브 뮤직도 마찬가지로 다시 이제 유료화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이슈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은 기존의 정책만 고수하기에는 이제 수익 구조가 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좀 고객들에게 전가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먼저 시작을 했던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해놨더니 오히려 득을 본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우리나라 치킨도 많이 먹지만 교촌 F&B가 실제로 교촌 치킨이 닭 한 마리 2만 원 먼저 돌파를 해버리고 나니까 너도 나도 올리고 나니 옛날에는 교촌 비싸다 얘기했지만 지금은 별로 비싸다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다 비싸서요. 그렇죠. 다 비싸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덜 비싸게 느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 다시 유입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컨텐츠주 중에서 특히나 이제 뭐 웹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네이버 웹툰까지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보이고 있지만 뭐 수성 웹툰이 최근에 또 이제 주가가 좀 탄력을 받았었죠. 다만 수성 웹툰도 원래 이제 매출은 웹툰 쪽 매출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던 기업입니다. 오히려 이제 뭐 다른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가 웹툰 매출을 좀 이제 지분 투자를 하면서 늘어난 것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구독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좀 안정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기대가 됩니다.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엔터주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결국은 어떤 인력에 의거해서 매출이 너무 극단적으로 좌우가 되는 것이 많고요. 네. 또 처음에 이제 흑인이 됐을 때에 대한 주가 몰입도보다도 오히려 이제 후에 이제 나타나는 주가 몰입도가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테마처럼 움직이고 있지만 그 원인도 결국 이제 재무제표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좀 안정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실적 회귀가 가능하다. 그래서 뭐 웹툰 쪽을 만약에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미스터 블루도 있고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기업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DNC 미디어가 그래도 재무제표가 굉장히 좀 탄탄한 격이기 네. 때문에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웹툰까지 컨텐츠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 자 오늘 엔터 안에서 토픽을 꼽아본다면 어떤 종목 주시겠어요? 엔터 중에서 만약에 이제 빅4 중에서 빅4 기획사 중에서 만약에 뽑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일단 여전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JYP 엔터를 많이 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JYP 엔터가 사실은 작년도부터 해서 계속 주가 흐름들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복귀를 했던 시즌들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었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이번에 이제 7월에 복귀를 했죠. 네. 복귀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데뷔 시즌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이어서 이제 넥스지까지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에 대한 매출 시장들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막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비차, 그러니까 비차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비초를 이렇게 좀 약간 틀어서 이렇게 만들어낸 발음을 좀 만들어내면서 만든 이 미국의 아이돌 그룹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이제 데뷔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미국 미대륙에 대해서도 이제 진출을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이 실적 부분들이 2025년도부터 좀 정확하게 견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기술적 바닥이다. 그리고 컨텐츠 자체도 꽤나 좀 오랫동안 지연된 만큼 우리가 지금부터 실적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JYP 엔터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저는 지금 주가 자체를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많이 눌림목에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쥐고 있다가 좀 내려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일단 목표 주가는 기술적 반등과 그리고 이제 향후 전인 그리고 실적에 대한 반등세까지 주목을 해봤을 때는 우선 57,000원 선 돌파가 가장 네. 관건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46,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57,000원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원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원전이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가더라고요. 확실히 원전 쪽으로 눈길을 줘야 될 것인가라는 그 궁금증이 생깁니다. 미국의 빅테크 러브콜 보내고 있고 원체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친원전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원전 봐야 될까요? 뭐 원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테마죠. 그만큼 이제 지금 전력 소모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AI 테마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HBM3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뭐 SK 하이닉스가 얼마나 납품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원인도 결국은 하나의 칩 안에 들어가는 전력 소모량을 극단적으로 감소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네. 당장 소모를 저전력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것은 반도체 업계들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을 공급할 수 있는 게 뭐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혹은 원전 에너지까지도 가성비가 높은 쪽을 보다 보니까 원전 에너지가 조금 더 먼저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친환전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큰 그림에서 보신다면은 이 AI
AI 산업에 대해서 주도권을 계속 영위를 하려고 하는 이 미국과 중국 간에서의 줄다리기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로 원자재가 굉장히 풍부하고 우란도 굉장히 많이 채굴을 많이 해서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전도 결국에는 이 우라늄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좀 영업이익 마진율은 좀 후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 원전 착공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원인도 아직까지는 태양광이나 혹은 이제 풍력 발전이 만들어낼 수 있는 풍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비율이 원전 가동률보다는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결국 이 테마들은 원전 테마, 그리고 뭐 전선,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액침 냉각 내지 뭐 공랭식 냉각 이런 식으로 냉각 테마로 이렇게 계속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리하게 원전을 지금 바로 잡으라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테마들을 이어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조정 시에 또 다시 한번 매집하고 네. 또 이후에 다시 수익화하고 또 다른 테마를 준비하시고 이런 관련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 공격적인 접근까지는 아직이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은데 데이터 센터형 전력 쇼티지라는 키워드를 놓고 봤을 때 원전도 전력기기도 ESS까지도 따라 붙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은 쪽은 어디라고 보세요? 사실 매력도가 높은 거는 원전이죠. 원전이에요. 그만큼 이제 원전이 2021년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탈원전 정책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면서 실제 원전주들의 주가가 가장 많이 훼손이 됐던 시기가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고점이었던 근래의 고점은 2021년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원전 관련 정책들을 이제 탈원전을 폐기를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강하게 보이면서 이번에 SMR 4기에 대한 부분들에서 착공을 이제 준비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어떤 대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정책 수혜가 커지고 있고 특히 지금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에 폭등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 미국의 석유 파동 이후에 우리가 중동을 비롯해서 이제 다른 국가들 제3국이고 이외 국가들로부터 이제 석유 개발들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투자들의 매력들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전 안에서 탑픽 받겠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 제가 하도 많이 소개드렸던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거의 뭐 사골 에너빌리티처럼 우려먹고 있었는데 오늘은 한전 KPS를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한전 기술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전 KPS랑 한전 기술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것이 한전 기술이 원전 착공 및 수주에 대한 매출 부분들을 좀 가져가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전 KPS는 오히려 관리 및 운영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왜? 착공이 늘어나면 당연히 앞으로 이제 관리할 것이 많아지겠구나. 그러니까 장기적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봤을 때는 한전 KPS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의 실적 반영이 조금 아직까지는 이연이 좀 적게 잡혀 있다 보니까 네. 현재 주가는 좀 답보 상태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내가 지금 원전 쪽 같은 데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뭐 한전 기술, 한전 KPS, 두산 에너빌리티 이 세 개의 회사는 항상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랑 또 합병권이 관련돼서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만 액티브 펀드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합병권에 대해서 다시 이제 취하를 해라 그리고 조정을 해라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기간에서는 좀 변동이 좀 커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한전 기술이 좀 주가의 눌림목이 좀 오랜 기간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한전 기술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총으로 봤을 때는 KPS가 좀 더 크죠? 아무래도 이제 주가 자체에 대한 이제 방어 지수도 굉장히 높았고요. 일단 개별적으로 액면가 대비했을 때 주가가 좀 높다 보니까 시총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탑픽으로 한전 기술 받았고요. 자, 그럼 지금 자리에서 탑픽 이 한전 기술 목표가 어디로 설정해 볼까요? 일단 목표가는 제가 8만 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수준 대비했을 때 10% 정도 상당의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도 이미 네. 이제 2002년도부터 해서 SMR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꾸준하게 해왔었습니다. 4천억 이상 투자를 해왔었고 이제 2025년도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인 심사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실제 이 표준안에 대한 설계안 승인은 2028년도에 나오게 됩니다. 네. 물론 SMR에 대해서의 두산 LPT보다는 조금 입지가 좀 약소하지 않느냐라는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차후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어떤 매출 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이 원천 기술에 대한 설계안을 이제 승인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전 기술 조금 더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8만 원 한전 기술 받았고요. 오늘장 전략 짧게 말씀 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미국장이 요즘 대환장의 장입니다. 뭐 사실 올라가는 것도 그동안 잘 올라갔었지만 최근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뭐 당선 가능성이 높다더라면서 비트코인도 올라가게 되고요. 네. 또 오히려 정책적 불안성 때문에 이제 국채 금리까지 올라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장세 속에서는 오히려 숨고르기를 하시면서 목표가 손절가, 그러니까 내가 연초부터 잡았던 목표가 대비했을 때 얼마나 현위치까지 왔는가, 혹은 지금까지의 상황 컨센서스는 어떤 정도 바뀌었는가를 재점검하실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포트를 점검할 때 숨 고르기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스탠스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